비오는 늦은 밤, 런던 교외의 한 도로에서 갑작스러운 비극이 발생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처음 보도된 원인은 단순한 차량 미끄러짐으로 인한 불운한 사고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초기 조사에서 차량에 브레이크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단순한 부주의로 보기엔 이상한 정황이었다. 이어서 전문가들이 차량을 정밀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 라인이 의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개입했음을 시사했다. 언론은 곧바로 추측에 휩싸였다. 손흥민이 최근 구단 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소문, 해외 이적을 둘러싼 거대한 이해관계, 그리고 광고 계약과 관련된 불투명한 재정 문제까지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사고 당일 손흥민은 곧 모든 것을 밝히겠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밝히려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결국 경찰은 사건을 계획된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국제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단서, 손흥민이 남긴 비밀 문서는 아직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팬들과 동료들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깊은 의문을 품었다. 과연 손흥민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밝히려던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마는 것일까? 사고 발생 2주 후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이 운전하던 순간 차가 갑자기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지기 직전 뒷좌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누군가 차량 안에 함께 있었다는 뜻이었다. 경찰은 즉각 그 인물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그는 손흥민의 가까운 지인으로 알려진 전 구단 직원이었다. 그는 최근 구단 내부의 재정 비리를 알고 있었고 손흥민과 함께 이를 폭로하려 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정체불명의 압력에 굴복해 배신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손흥민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작성한 개인 일기였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 많은 이들이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고 떠나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수사당국은 이 일기의 존재가 곧 그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손흥민이 폭로하려던 것은 단순한 구단 내부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불법 자금 세탁과 거대한 스포츠 비리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건은 전 세계 언론에 퍼져나갔다. 팬들은 단순한 교통사고라 여겼던 비극 뒤에 감춰진 어두운 음모에 경악했다. 손흥민은 경기장에서처럼 끝까지 정정당당하려 했지만 그 선택은 결국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손흥민이 남겼다는 또 다른 USB 메모리의 존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것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혀낼 최후의 열쇠라 믿고 수색을 시작했다. 며칠 후 경찰은 런던 교외의 한 작은 창고에서 USB 메모리를 발견했다. 손흥민이 생전에 가장 신뢰하던 트레이너에게 맡겼던 것이었다. 그 트레이너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전달하라는 손흥민의 부탁을 지키고자 목숨 걸고 증거를 숨겨왔던 것이다. USB 안에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세계 여러 구단과 대형 에이전시, 심지어 국제축구연맹 고위 관계자까지 연루된 거대한 자금 세탁과 승부 조작 네트워크의 증거였다. 손흥민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개를 준비하다가 결국 제거당한 것이었다. 자료가 공개되자 세계 축구계는 대혼란에 빠졌다. 언론은 이를 현대 축구 역사상 최대의 스캔들이라고 보도했다. 수많은 유명 구단이 연루되었고 여러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체포되었다. 팬들은 분노와 슬픔 속에서 외쳤다. 그는 단순한 선수 이상의 존재였다. 손흥민은 진실을 지키려다 희생당한 영웅이다. 국제사회는 손흥민을 추모하기 위해 월드컵 경기장 한쪽에 그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세웠다. 수많은 팬들이 그곳을 찾아 눈물을 흘리며 헌화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USB 속 자료에는 한 가지 더 끝내 해독되지 않은 암호 파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 파일의 제목은 단 하나의 문장. 더 리얼 메스터.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다. 이번 사건의 배우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손흥민의 죽음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경찰은 USB 속 암호 파일을 해독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불러들였다. 수주간의 작업 끝에 파일은 마침내 열렸고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전 세계 스포츠와 정치, 재계까지 얽혀있는 비밀 조직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름들은 익숙했다. 국제축구연맹의 핵심 인물, 유럽 명문 구단의 구단주, 거대 방송사 경영진, 그리고 심지어 몇몇 국가의 고위 마침표. 모두가 믿기 어려웠다. 손흥민이 맞서려 했던 세력은 단순한 구단 비리가 아니라 축구를 넘어 전 세계를 조종하는 거대한 그림자 권력이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영상 속의 손흥민은 지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내가 이 메시지를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다. 축구는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누가 나를 막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경찰과 기자들은 모두 침묵에 잠겼고 전 세계 팬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제 수사는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국제적 권력과의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언론은 이배우 조직을 더 리얼메스터라 명명했고 각국 정부는 긴급히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그러나 조직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 USB를 해독했던 전문가 중 한 명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고 증거를 보관하던 경찰 서버가 해킹당해 일부 자료가 사라졌다. 세상은 이제 물었다. 손흥민의 죽음은 단지 시작일 뿐 그가 건드린 진실은 인류 전체를 흔들 전쟁의 서막이 아니겠는가. 더 리얼메스터의 존재가 드러나자 사건은 경찰 수사 차원을 넘어섰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영국 MI6, 그리고 한국 국가정보원까지 동시에 움직였다. 손흥민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닌 진실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 울려 퍼졌다. 인터폴의 수사관 엘레나 로페즈는 손흥민이 남긴 USB에 기록된 좌표를 추적했다. 좌표는 스위스 알프스 산맥 깊은 곳의 한 고급 별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곳은 다수의 국제 스포츠 재단 이사들이 자주 모임을 갖던 장소였다. 엘레나는 현장에 잠입했지만 곧 정체불명의 용병들에게 포위당했다. 탈출 직전 그녀는 별장 지하에서 비밀 회의실을 발견했다. 회의실 벽에는 거대한 세계 지도와 함께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We own the game. We control the world. 우리가 경기를 소유한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 순간 엘레나는 깨달았다. 더 리얼메스터는 단순한 스포츠 비리 집단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조종하는 그림자 정부에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한편 한국에서는 손흥민의 오랜 동료였던 후배 선수와 그의 가족들이 신변 위협을 당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전 세계 팬들과 일부 양심적인 언론이 연대하여 저스티스 포어 선, 손흥민을 위한 정의라는 국제 캠페인을 벌였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섰고 그 열기는 각국 정부마저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리얼메스터는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BBC와 CNN의 생방송 신호가 동시에 끊겼다. 그리고 화면에 낯선 가면을 쓴 인물이 나타났다. 진실을 원한다고? 진실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손흥민은 단지 경고일 뿐이다. 다음은 세계가 될 것이다. 순간 전 세계는 전율했다. 손흥민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